저는 존엄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랜 고통도 싫고 또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태, 숨만 붙어있는 상태 너무 싫어서 만약에 제가 그러한 위기에 놓인다면 저는 존엄사를 택하고 싶습니다. 의학적 법적 요건에 충족한 환자가 존엄사를 택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리고 정말 고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의료 현장에 계신 임 원장님, 신 교수님께 환자 당사자가 아니라면 알기 힘든 문제일 것 같지만 그래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뽀얀거탑 열심히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답변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 존엄사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게 된 게 그 스위스 모델인 것 같아요. 그 마을에는요. 네. 그 유럽의 한 나라는 존엄사를 인정을 하고요. 존엄사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 말기 환자라든지 이제 어떻게 되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곧 모입니다. 그 마을로. 근데 거기에는 간호사부터 의사부터 상주를 하고 거기서 내 집과 그 어떤 내 생활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어느 시점에 존엄사를 합니다. 그냥 내가 내 죽음을 선택을 해요. 존엄사라 면 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적극적 존엄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안락사에 가까운. 예. 근데 그거의 의학적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 가족들도 동의를 받고 이런 여러 정책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 주위에 이제 같이 마을에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해서 다 모여서 얘기도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요. 이게 웰다잉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치료에 연명을 하기 위해서 괴롭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와 이 상태에서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좋은 마음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존엄사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어서 저는 사실 존엄사가 이렇게 이제 시범 사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아직 적극적 존엄사에 대해서는 개념이 아직 없지만 발달이 된다면 그런 자유와 권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에 아직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고려장의 개념보다는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생명과 고통을 나눠준다는 입장에서는 네. 적극적 존엄사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소극적 존엄사 부분은 지금 진행을 시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김할머니법이 바로 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안착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도 이제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의료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 하비에르 바르뎀 주연의 씨 인사이드라는 영화 있잖아요. 전신마비 환자로 평생을 살던 이 하비에르 바르뎀이 남자 주인공이 존엄사를 선택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에피소드들을 담은 영화였는데 맨 마지막에 이 남자 주인공이 청산가리 그거 뭘까요? 그 성분명은 잘 모르겠는데 청산가리 액을 주사를 맞고 뜨거워 하면서 딱 두 마디를 남기고 아주 평안하게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둘러싸여서 그렇게 뭐 세상을 뜨는 그런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보면서 이 사람의 존엄사를 막기 위해서 이게 그 나라에서 존엄사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 막 계속해서 법정 투쟁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 영화 안에서 보여지거든요.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대부분 외면하고 싶잖아요. 결국은 언젠가 내가 닥칠 일이긴 하지만 나한테 닥쳐올 일이긴 하지만 최대한 살면서는 죽음에 대한 것은 상정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고 그런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존엄한 죽음이 뭔가 내가 원하는 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 그런 사인이 있으셨는데. 예. 아니요, 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정말 고통이 없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이분이 사실은 이런 것들을 지금 물어보는 게 사실 뭐 자살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예. 그 다음에 이 어떤 존엄사를 선택하는 방법을 뭐 다들 이제 물어보면 뭐 고통스럽냐 가족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고통스럽지 않고 사실은 한 3, 4초 정도의 반응 뭐 5초 넘어가지는 않아요. 영화에서도 그랬어요. 시인사이드에서. 네네. 거의 그 심장 자체를 멈춰버리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고통은 거의 못 느끼고 돌아가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가족들이 있는데 졸음사를 하는 과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상황이 괴롭은 모습으로 사실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의 의료 수준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지켜보는 가족이 환자가 만약에 고통스러워서 표정이 일그러진다든지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마련돼야 돼요. 맞아요. 어떤 누구의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맞아요. 그거에 1차, 2차 막 여러 관문으로 그걸 보완책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실은 이거는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괴롭게 막 인공 우리 호흡기 삽관하고 뭐 혈관 뚫고 뭐 하고 뭐 소변줄 끼고 이런 거 참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종교계에서 아직도 많이 반대하지요. 남 기자님 어때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적극적인 안락사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범 사업 네, 시범 사업하고 있죠? 있는 거는 정확히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담당 주치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다른 전문의 두 명이 같이 이 환자는 임종 과정에 있다. 더 이상 어떤 치료를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받은 뒤에 이 4가지만 중단을 하게 돼 있죠. 심폐소생술을 안 하고 혈액투석 안 하고 항암제 투여 안 하고 인공호흡기 떼는 딱 그 정도만 그것만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단계에서 뭐 종교계에서 반대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임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우리가 흔히 안락사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으로 이 생명을 단축하는 그런 거가 이제 법제화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시끄럽겠죠.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으면서 호스피스 병동도 돌았었고 또 말기의 그런 고령 암 환자나 그런 질병 말기의 환자분들이 임종에 가까웠을 때 입원하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뭔가 적극적인 뭔가 중환자실 케어나 그런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을 원하면 내과로 입원을 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저희 가정의학과 입원해서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드리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통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서 그런 호흡곤란이 오거나 그런 것들이 지속되면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통증 조절을 충분히 해드리고요. 또 호흡곤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 또 좀 안정제를 들여갖고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하거든요.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의료 현장에서 이미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시범사업이 되고 법제화가 되면서 그게 좀 더 명문화됐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김할머니 그 법 관련해서 보면 이 시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약물을 주사해서 그 숨을 멎게 하는 것까지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취재를 좀 했는데 리포트는 못했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특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가족이 없거나 어떤 보호자가 없는 단계라면 예를 들어 정말 아무도 없다면 그분은 CPR도 해야 되고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로 병원에 왔을 경우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판 고려장 그런 걸 우려해서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연 주신 분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 시범 사업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뭐 각당 복지재단, 뭐 대한 웰다잉 협회,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 이걸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해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저도 좀 할까 했는데 취재 중이라서 하진 못했습니다. 저도 고통스럽게 막 그런데 인공호흡기 끼면서 인위적으로 저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진 않거든요, 사실. 연명치료 포기 의향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요. 연명의료 의향서. 이걸 미리 작성하는 거고요.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한 뒤에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라는 걸 또 작성할 수 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이 의향서가 있고 그 뜻을 바꾸시지 않는 분들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또 하다 보면 바꾸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고 싶다. 그런 분들 막상 번복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또 자녀분들이 되게 반대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 뵀는데 아드님이 너무 반대해서 도저히 보내드릴 수 없다. 뉴스에 나오면 안 된대요. 이거는 이제 자식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선택권보다는. 그래서 이게 미리 가족들이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 있고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의료진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건 첫째 아들은 된다 그러고 둘째 아들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저희는 하여튼 의사로서 디폴트 값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의학 처치는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걸 원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걸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사전 좀 논의나 이런 것들 분위기가 미리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닥쳐갖고 병원에 오셔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기분 나쁜 거는 최종 의견에서 이 존엄사편을 얘기했다는 게 우선 좀 걸리고요. 이걸 듣고 질문을 우리한테 한다? 이건 아니고 우리 걸 듣고 우리 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의학적인 얘기 많이 하던데. 영역 침범 아닌가요? 우리가 원조인데. 원래 원조집이 제일로 맛있어요. 알아주셔야 돼요. 예. 존엄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내 멤버가 좀 웃기도 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얘기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황망하게 닥치는 경우는 대처하기가 너무 곤란한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당사자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의료 현장에서 그런 걸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 관련한 또 의료와 관련한 그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메일 계정 알려드립니다. tower@sbs.co.kr입니다. tower@sbs.co.kr입니다.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감정이 훅 들어간 그런 깊은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